식량값이 2배 폭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지금 평양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거의 폭동 직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가 북한의 식량값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2배 폭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북한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0%를 기록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행군, 그렇게 많은 북한의 인민들이 굶어 죽었던 그 고난의 행군 기간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당시 1990년대입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6.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0%. 정말 북한은 거의 폭발 직전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 미국 선거와 관련해서 크게 입장 표명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연내에 핵 미사일 도발을 또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종전선언 같은 단어는 쓰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는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항해서 한국이 이 축을 이뤄야 한다. 린치핀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반중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폭발 직전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정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주 북한 내부에서 한때 식량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고 식량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을 걸고 외부 영상, 마약, 강력범죄, 시장범죄를 건절하라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평양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경제 사정이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경제 제재와 함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 내부로 거의 골마 터지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외부로 말은 못하지만 지금 이 민심 동료에 김정은은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 정책 공백기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대통령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합니다. 지금 정권 이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도 엄청납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튼 내년 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북한은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책 공백기입니다. 대북 제재는 장기화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평양, 북한의 시장 물가는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은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영상, 마약, 강력범죄, 시장범죄를 건드라라고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중 국경지역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13일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주 북한 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최대 2배 이상 폭등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가을에는 보통 식량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다. 추수 때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올해 식량 가격이 폭등했다. 아주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는 봉쇄 조치와 올해 수해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한 데 이어 바이든의 당선으로 내년도 식량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 방출과 함께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했지만 내년에도 식량 부족은 계속 심각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상인들이 지금 사재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시장에서 식용유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 대북 제재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위안화와 달러 환율도 하락하는 등 변동이 생겼다. 자, 국제신용평가 피치는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그리고 대북 제재 여파로 마이너스 10%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피치의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대개 이 마이너스가 되면 자살이 급증하고 사회에 폭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한데 마이너스 10%를 예상했다는 것은 북한 거의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고란의 행군 기간이었던 1990년대 당시 마이너스 6.5%보다도 낮은 수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등장과 함께 북한이 도발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직 미국 고위 관료들은 바이든의 이목을 끌기 위해 북한이 연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될 때도 그랬고 트럼프가 등장할 때도 그랬고 북한은 핵 도발을 했습니다.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경제가 엉망입니다. 어쨌든 김정은에게는 코로나19와 바이든의 등장 그리고 대북 제재의 장기화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고난의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위태롭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민주당이 하는 꼴이 못마땅한지 드디어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대권을 꿈꾼다는 박용진 의원이 민노당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박정희, 이승만, 미래의 안목이 있다는 강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친문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도껏 하세요 좀 이렇게 발언을 했던 정성호 예결위원장에 대해서 문빠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빠들은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신공격도 스스럼지 않습니다. 늘 그들이 하는 좌표찍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좀 심합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위기에 빠진 걸로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정성호 의원 예결위원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박용진 의원은 서울시장 말고 대권으로 직행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건 본인 희망사항이 있지만 다 떠나서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민주당 문빠들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 그게 중도층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말기를 예감하는 듯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격렬한 문빠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끈앞풀이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 SNS에서는 박용진 정성호를 공격하는 친문 열혈 지지자들의 멘붕 상태에 빠진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쓰레기, 당을 떠나라, 끈앞풀, 다음 공천 못 받을 줄 알아, 이런 욕설과 모욕적인 언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 13일 극렬 친문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에 참으로 힘든 하루였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정승호라는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권에 종일 오를 정도였습니다. 평소에는 정성호 의원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추미애에 대한 발언 하나로 이렇게 스타덤에 오른 겁니다. 자,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
야당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던 추미애 장관 좀 지나치게 말을 하니까 추 장관에게 정성호 위원장 사회를 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도껏 하세요. 좀 정도껏. 자, 이렇게 호통을 치자 친문지층 난리가 났습니다. 한 누리꾼은 당신이 뭘 안다고 추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180석 준 게 아니다. 야유입니다. 야유. 그리고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친문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았던 금태섭을 거론하며 정승호도 조심하라, 다음 공처럼 못 받을 줄 알아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힘내라, 추 장관 행태가 오죽했으면 같은 당 의원이 저러겠느냐, 이런 응원글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 자, 이걸 보면 정승호 의원조차도 지금 일부 문바들 열혈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은 조금 다릅니다. 자, 연세대학교 강연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평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박용진을 비난하는 글이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 X가 미친 소리 한다. 하다하다 친일파 논리를 펴느냐. 국민의 짐, 국민의 힘을 말합니다. 국민의 짐으로 가버려라.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정의당 정신인 민노당 출신이었습니다. 박용진. 사실 과거 사진 같은 걸 보면 그쪽인데 아무튼 어쩌다가 이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전력을 비판하는 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온 쓰레기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말을 한 누리꾼도 있었고,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박용진을 향해 옛기 이 사람아 이승만이 미래를 봤다고 라며 민노당에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종인 비서실장까지 단기간에 이념 횡단하더니 이제 박정희 이승만 찬양이라니 변화 속도가 손오련에서 태극기까지 간 김문수 전 지사보다 빠르오라고 적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런 박용진, 정성호의 발언이 나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친문 지지자들의 극성 때문에 완전히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최장집 교수 같은 분들은 지적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종말, 문재인 독재, 뭐 이런 말들을 지금 이제 진보 좌파 진영에 있던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은 정치는 사라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으려는 추미애의 독주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 검찰개혁은 검찰개악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이 검찰의 원래의 기능을 막으려는 수사 방해가 아니냐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검찰개혁을 막는 세력,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진중권 전 동강대 교수가 지금 필요한 것은 법무부의 개혁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말 안면 몰수하고 충격적인 단어를 쓰면서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지금 진중권 씨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중권 씨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매드 우먼, 미친 여자,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미친 X가 됩니다. 자, 진중권 씨는 그런 말을 쓰려고 했던 것 같으나 조금 더 중화시킨 것 같습니다. 매드 우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매드 우먼 하나 때문에 지금의 법무부가 이렇게 개판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진중권 씨가 그동안 많은 비판의 글들을 썼지만 이번 글은 상당히 매섭습니다.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판,
추미애 장관은 매드우먼이다. 매드우먼 하나에 지금 법무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리고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정면에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법무부의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진중권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장관이 추태를 부리면 밑에서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지 정치인인지 아니면 무슨 평론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들을 향해서 마녀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지 않나. 자, 그런데 그 발언 뒤에 보면 윤석열에 대한 증오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자기는 윤석열,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과 관련돼서는 피의사실을 줄줄 엎습니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엊그제 했던 발언, 한동훈 검사장이 얼마나 미웠으면 휴대폰 비밀번호를 대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하겠다 이런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은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민변, 참여연대, 변호사협회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테러방지법 때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인권 이야기 하더니 이제 자기가 반인권 법안을 만들려고 하느냐. 추미애에 대해서 지금 진보 좌파 진영도 이제 손을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만불순한 그 태도, 국회에서의 그 태도 때문에 정성호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그만 좀 하세요 좀. 이 정도 말을 할 만큼 지금 추미애를 향한 국민들, 심지어는 여당조차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법무부입니다. 추미애가 이렇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심심하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을 지시하고 근거도 희박한 범죄 혐의자의 말을 듣고 저렇게 날뛰는데도 밑에서 추미애에 장악된 법무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 받고 그 안에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중권 씨가 바로 그 법무부 사람들을 비판한 겁니다. 장관이 추태를 부리면 밑에서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진중권 씨는 이어서 말합니다. 애초에 검찰개혁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던 게죠.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을 개혁이라 사기를 쳤던 것이다. 지금 추미애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라인으로 보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옵티머스 라임 사건 요소요소마다 그들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비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윤의 그림자가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말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에는 이성윤의 그림자가 보인다. 특검을 해야 한다. 그만큼 지금 법무부 검찰은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진중권 씨는 이어 말합니다. 추미애의 이성윤 보세요.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범죄자랑 원팀이 되어 상관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 폭행을 하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추미애 라인의 개망신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됐습니다. 그만큼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지난번 채널A 사건 수사도 한번 보십시오. 남은 게 뭐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비밀번호 안 밝힌다고 그걸 트집 잡아서 수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 라인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이 곧 붕괴될 것 같습니다. 자, 진중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언제 검찰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막무가내로 권력의 죽은 노릇을 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 매드우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드우먼 하나에 부서 하나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렸으니 문재인 정권 하의 정부 그 축소판이 현재의 법무부라고 했습니다. 매드우먼 하나에, 미친 여자 하나에 부서 하나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 법무부라는 부서 하나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문재인 정권 하의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아래에 있는 법무부도 그렇고 그 축소판이 법무부라는 겁니다. 법 없이 군주의 자의적 통치가 이루어지던 절대왕정 시절 같아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가 하는 짓을 보면 군주의 자의적 통치가 이루어지던 절대왕정 시절 같다고 합니다. 지금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한동훈이 오죽 미웠으면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지금은 광주지검 사장검사 직무배제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무배제를 대검이 요구하자 기소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법무부 뭐합니까? 법무부 차관 무슨 기획실장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입 닫고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하면 다 따라다니는 절대왕정의 신하들입니까? 진중권 씨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늘 추미애 장관을 비판해왔지만 이번에는 미친 X라는 표현을 매드우먼이라고 썼습니다.